이거 한번 볼게요. 고전 산문 0이고요. 요거 좀 이제 내용 한번 좀 전반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요, 이제 몰락한 양반 집안의 아들이, 이제 부잣집에 이제 납치를 당하는 거야. 신기하죠? 그래서 몰락한 집안의 아들인 채생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니까 아버지가 얘를 엄청 엄하게 길러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한식에 성묘를 하러 가는데 그때 납치를 당한 거야. 대저택으로. 그래서 납치가 돼가지고 어떤 청춘 과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사람한테 강제로 장가를 가게 된 거야. 비밀 결혼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잣집의 외동딸에게 강제로 또 비밀로 장가에 가게 됐는데 얘는 채생은 굉장히 만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벌어지는 일. 그래서 채생이 아버지한테 비밀로 했는데 들켜버려가지고 생기는 이후의 갈등, 또 그 이후로 아버지가 마음을 접고 채생의 결혼을 허락해주는 그런 얘기까지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채생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했대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성묘 갔다 온 거예요. 그치? 성묘에 잘 다녀왔다는, 그쵸? 성묘에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왜 이렇게 봤지? 성묘에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한 거야. 사실은 뭘 한 거야? 비밀 결혼하고 온 거야. 성묘까지 갔다 와서, 그쵸? 아버지는 산소가 어떻더나 급히 묻고 또 정성스레 재개하고, 우리 이거 이제 목욕 재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제사 같은 거 종교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거야. 부정을 멀리하기 위해서. 또 정성스럽게 재개하고 제사 지내는지 물어봤대요. 채생이 자세히 대답해서 아버지는 즉시 글 공부를 하라고 분부했대요. 뭐야? 이제 자식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꼼꼼히 물어본 다음에 바로 뭐 하라고 한 거야? 즉시 공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엄하게 기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엄하게 훈육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채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네 집에 가 있었대. 김노인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김노인이 납치했던 사람이야. 납치해서 강제로 이제 결혼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노인네 집에서 결혼하고 왔는데 여자가 예뻤던 거지. 그래서 그 집에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어요? 그쵸? 채생이 지금 이 김노인네 집에서의 즐거움을 잊지 못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즐거움을 잊지 못함.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했대요. 채생이 밤에 아내 방으로 들어가니 부서진 창과 부서진 층과 떨어진 처마 틈으로 찬바람이 뼈를 뚫고 들어왔고 부들자리와 삼배 이불에는 벼룩이 들끓었대요. 아, 그렇구나. 이거 얼마나 가능한지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난을 알려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했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얘가 이제 언제 아내와 같이 잘지까지 알려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까지 굉장히 엄하게 훈육을 하는 동시에 또 뭐예요? 간섭이 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아내는 나무비녀의 댕강한 치마를 입고 떼낀 얼굴이 비쩍 말라 뾰족해졌다. 어때요? 아내를 굉장히 지금 가난한 거야. 그치? 가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모습이 어때요? 초라한 거야. 그치? 볼품이 없는 거야.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이했으나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대요. 그치? 좋은 마음이 없어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대.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지금 김노인네 집에 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있어? 김노인네 집에 가 있음. 채생의 생각은 오직 김노인 집의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즐거움에 있었을 뿐이었는데 지난날의 만남은 꿈결 같고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웠다. 그리야 채생은 원진의 시 한 구절을 속으로 읊조렸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기약하기 어려운 일이 뭐야? 그때는 이제 몰래 만난 거잖아. 납치당해가지고. 그쵸? 근데 이제 아버지 몰래 한 거라서 실제로 아내를 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넓은 바다 건너보니 강물이 하찮아 보이고 무산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래요. 자, 요거 뭐예요? 요 삽입시죠. 우리 삽입시의 기능 뭐예요?
기억나나요? 막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이게 삽입시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삽입시의 기능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대표적인 기능이 인물의 심리와 감정을 제시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겠죠. 또 그거 말고도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과거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요. 그쵸? 그리고 뭐 최적전 이런 거에 나와요.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의 일, 뭐 미래의 일이라고 할 거야. 과거를 했으니까. 미래의 일 암시의 기능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개. 두 인물이 주고받는 경우에는 매개의 역할, 인물 간 매개체. 인물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와 과정이 아니고 미안해요. 감정이죠. 심리와 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채생은 이 시가 자기 신세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짧은 한숨과 긴 탄식 속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종이 울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여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깨어나지 않았다. 낮과 밤이 뒤바뀌었네. 아내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생각했대요. 서방님이 평소에는 나와 금슬이 좋아서 늘 다정하게 대해주었는데 성모 다녀온 뒤로 문득 냉담하게 대하는구나.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어. 지금 뭐하고 있어? 아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아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채색의 안색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채색이 차고 있는 배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전에는 늘 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의심이 차츰 구름처럼 피어올라 조사해 보기로 했다. 몰래 주머니 안을 열어보니 과연 작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들었고, 이건 뭐예요? 작은 비단 주머니가 사실은 옛날에 저번에 김노인네 집에서 받은 주머니인 거야 이게 지금. 그쵸? 이게 김노인네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김노인 집에서 받은 거. 그래서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어? 그 인연이 탄로나서. 그치? 비밀 결혼이 탄로나. 그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는 부시와 부싯돌이며 바둑알 모양의 은화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아내는 몹시 화가 나서 뭐예요? 왜 화가 났어? 당연하지. 남 몰래 지금 바람 피고 온 거잖아. 그리고 내 의심이 맞기도 했고요. 주머니 안에 든 물건들을 자리 위에 버려놓고 세상에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기다렸대요. 얼마 뒤 세상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으며 들어와야겠대. 왜 꾸짖었을까? 이 녀석 아직까지도 잠을 자면 어느 겨를에 글 한 자를 읽겠느냐. 자, 이게 이유죠. 그치? 이유입니다. 문을 열고 질책하자 세상은 놀라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다가 문득 자리 위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이거 왜 여기 있어요? 아까 아내가 몰래 꺼내놨잖아. 그치? 그래서 아내가 몰래 꺼내놨다는 거 알 수 있죠? 일부러. 그치? 일부러 꺼내놓음. 해괴한 일이다 싶어서 재생을 그물 안에 넣어 대들보에 매달고 힘을 다해 매질다. 너무하죠. 그쵸? 채생은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일일이 실토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한층 더 격노하여 길게 뛰더니 편지를 써서 이웃집 하인을 하나 시켜서 김영을 불러오게 했대. 이 김영이 누구예요? 김영이 바로 김노인이야. 같은 사람이야. 그쵸? 김노인이 사실은 김영감의 줄임말입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이라는 뜻이에요. 김영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라 재생이나 학사라 할지라도 앉아서 불러올 수 없는 인물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이야. 하물며 일개 학구가 심부름꾼을 보내. 학구가 뭐예요? 학문에만 열중해서 세상 일정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치? 심부름꾼을 보내 멋대로 불러올 수가 있겠는가? 불러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채생의 아버지는 물정을 모르는 거야. 그치? 채생 아버지가 어때요? 세상 물정을 몰라. 학구잖아. 그치?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 행동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분별력 없이 행동한 거예요. 그쵸? 분별력 없이 행동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다만 과부가 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에 모욕도 감수하고 당장 말을 달려 선생의 집으로 갔대요. 그쵸?
그 다음 태생의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었대. 어때요? 감정적이죠 지금. 그치? 감정적. 한편으로는 어때요? 위에 나왔을 때 김영은 어때? 굉장히 이성적이죠. 냉정하죠. 그치? 냉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둘이 데뷔죠 지금. 그치? 그대는 얘를 무너뜨리고 딸의 음분을 도와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그르쳤어. 도대체 왜 그런 거요?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영이 말했다.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되게 아드님을 만났으니 피차간의 불행을 이루 말할 수 없소이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진 두 집안이 평안하대요. 그치? 응. 지금 사실 별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는 사실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치? 다툴 필요가 없는 이유죠. 왜? 우린 지금 평화롭잖아. 그치? 어. 그래서 이 이유를 제시한 거야.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한 거죠. 문제 상황,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남의 흠을 소리 높여 드러낼 것까지야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높일수록 어떻다는 거야? 서로 이미지만 망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체면이 훼손되지 않겠냐. 그쵸? 그래서 체면 훼손을 이유로 체면을 중시하는 누구예요? 태생의 아버지. 아버지의 항의를 막은 거죠. 태생의 아버지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대요. 김영은 즉시 떠나며 말했대. 앞으로 아무 상관없이 부디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살자라는 거죠. 그치? 이건 뭐예요? 지금 당장의 갈등을 모면하기 위한 거죠. 사실은 근데 뒷부분에 보시면요. 엄청 많이 도와줘요. 은근히. 그리고 천천히 실행을 합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김영은 채생 집안의 곤경에 처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줘 채생의 아버지의 환심을 얻었대요. 그치? 지금 채생 집안으로 자기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되게 단계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단계적 설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략적인 겁니다. 자신의 딸이 채생 집안의 며느리가 되게 한다. 성공한 거야. 이후 커다란 새집을 지어 채생 부부를 살게 하고 채생의 부모를 모셔오게 하자 채생 어머니는 새집으로 지내고자 하나 아버지는 새집에서 살기를 거부한대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사실은 너무 과하게 그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실리를 따지지 못하는 거야. 되게 당시에 이제 몰락한 양반 집안의 특징이긴 하죠.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작은 집을 지킬 테니. 그러자 어머니는 이사해버렸대.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의 이런 신념, 체념과 명분을 중시하는 태생 아버지의 신념이 어때요? 자기 부인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치? 사실은 뭐 가만 앞에서는 이런 게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아버지가 때때로 가보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대문 앞에 나와서 맞이하며 절하고 좌우에서 애워싸고 곧장 별당으로 모셔 들어갔다. 별당은 바로 아버지가 간혹 와서 머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곳이었다. 별당에 들어가면 서가에는 책이 가득하고 섬돌이는 화초가 우거졌으며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앞에 그득해서 물 흐르듯 분부에 응했다. 들어가 아내를 만나니 아내의 정서도 별당과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도록 앉았다 누웠다 하노라니 차마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대. 그럼 뭐예요? 나 지금 물질적 풍요, 물질적 안락함에 마음이 흔들린 거야. 그치? 그래서 물질적 풍요에 내적 갈등하는 거죠 지금. 결국 억지로 집에 돌아오면 무너져가는 두억한 초라한 집이 언제나 그렇듯 쓸쓸하기만 했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 뭐겠어요? 명분과 체면은 가지고 살 수 없겠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생각이라는 건 뭐야? 뒷부분에 나오죠.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나. 손가락 한 번 튕긴 만큼 짧은 시간에 불과하거든. 내가 이렇게 고생을 자처하며 살아야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뭐예요?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다가 이제는 인간적 욕구, 실리를 긍정하게 된 거죠. 급히 치생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 홀로 빈집에 살며 내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나리게 하는 게 도리어 폐가 되는구나. 또 가족을 따로 사는 것도 늙음하게 어려운 노릇이다. 나도 새 집에서 단란하게 함께 지내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냐. 이거 사실은 뭐야?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괜히 뭐야 핑계 대는 거야, 그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핑계죠. 속마음은 뭐야? 자기가 안락함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속마음은 또 자기가 물질적 안락함을 택했다는 거. 그쵸? 치생이 매우 기뻐하면 좋다고 했다. 아버지가 그날로 옮겨가니 모친도 다른 말이 없이 기쁨이 100배나 컸대요. 김영은 서울 근교의 비옥한 땅 1,000모유를 치생에게 주었대. 치생은 집안 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힘썼다라는 거죠. 얼마 뒤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 공명도 치고 마침내 벼슬의 판서에 이르렀으며 금상직위초의 기사의 신하로서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집안 살림 걱정이 없어지고 과거 공부에만 힘쓰면 어떻게 돼? 급제 세상의 공명을 떨치고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대요. 그쵸?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조선 후기에는 어때요? 물질적 능력과 조건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야. 조선 후기의 세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쵸? 어때요? 물질적인 조건이 받쳐져야 돼. 그쵸? 물질적 능력과 조건이 있어야 어때? 사회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입신양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뭐가 중요시돼? 물질적 능력이나 조건 같은 것들이 중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치생의 아버지랑 김영이 어떻게 서로 대립을 하고 또 김영이 치생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뭐 요런 과정들, 그리고 조선후기 세태가 어떠한 점을 보여주는 건지 요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삽입시의 기능도 같이 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